예, 안녕하십니까. 법무사 유병태입니다. 오늘은 채권자 취소권, 사행위 취소와 관련돼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받을 돈이 있다는 거죠.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피보전 채권은 금전 채권에 한한다라는 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하는 법률행위, 물론 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준법률행위도 포함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재산상의 법률행위,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라고 했으니까 채권자가 이미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사회행위 이전에 채권이 원칙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물론 이 행기는 도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반드시 현존할 필요는 없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려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서 채권이 존재하게 된다면 그것도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했으니까 채권자가 미리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때 피보전 채권, 금전 채권에 한한다 하는데, 이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주든가 아니면 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든가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금전 채권이 나타날 수 있죠. 어떤 그 금전 채권과 관련되어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 설정을 해놨거나, 또는 뭐 가압류를 미리 해두었더라면 사행위 취소의 문제가 크게 나타날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어도, 이미 가압류가 되어 있어도 그것에 의해서 확보되지 않은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사회행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행위라는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회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상 행위로 그의 일반 재산이 감소되어,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 기록에는 채무자의 적극 재산을 말합니다. 부족이 생기고, 그에 의해서 채권자가 완전히 변제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사회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줄 때 그냥 한 1,000만 원 빌려주는데 저당권 설정 안 했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을이 10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100억짜리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000만 원 빌려주면서 저당권 설정하자 이런 건 쉽지 않겠죠. 근데 갑이 한 명이 아니고 1,000명이면 어떡할 건데, 10,000명이면 어떡할 건데. 그래가지고 돈을 빌린 채무자인 을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누군가에게 팔아치운다. 그래서 더 이상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재산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무자력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채무 초과 상태, 무자력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간에 한 이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을 채권자 취소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채권은 금전 채권이어야 된다. 반드시 사회행위 이전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가까운 장래에 현존할 수 있으면 족하다. 조건 부기함이라는 말이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일단 그 행위 당시부터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채무자의 무자력은,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 왜냐하면 갚을 정도가 되어버리면 갚아버리면 되죠. 그때 취소 대상이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행위를 말하는데, 일단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행위는 아니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행위를 취소하는데, 그 행위가 유효하든 무효이든 취소 대상이든 그거는
불문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재산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된다. 즉 신분상의 행위 변동하고는 관계없다라는 거. 재산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 행위로는 뭐 대표적인 게 매매이겠지만은 그 외에도 대물 변제, 증여하는 거, 저당권 설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회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상속 포기 이거는 사회행위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시효이익 포기도 일종의 재산적 이익 포기이기 때문에 사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의 경우에는 사회행위가 안 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긴 합니다. 그때 채무자는 악이라 해야 되고, 즉 채무 초과 상태를 일으킨다는 행위임을 알고 해야 되고, 그때 수익자, 전득자도 악이라 된다는 거. 그래서 사회행위 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소송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입니다. 사회의사, 채무자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 이게 뭐 사회의사 있을 거야 하는데 채무자와 답니다.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사회의사가 있을 것. 채무자의 사회의사는 사회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야 한다는 소극적 인식 정도로 족하다는 거. 요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취소 채권자에게 있다는 거. 그러면 채무자의 사회의사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회의사 악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취소당하기 싫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기가 악이 아니라는 거, 선의임을 증명을 해서 취소 안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구도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걸 하는 이유가 근래에 여기 보시면은 주문 쪽에 사회행위 취소에 의한 가액배상 청구권, 사회행위 취소 하고 원물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가액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원물 반환을 하는 주된 이유는 그 부동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겠지만 어쨌든 이 사회행위 취소 채권자는 금전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부동산을 가져올 일은 별로 없습니다. 결국에는 돈 받아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다, 사회행위 취소를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 말을 반복하냐면은 맨 처음에 내가 법무사를 하면서 사회행위 취소를 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신청을 했는데 법원 직원이 아니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면은 대부분 가처분을 하던데 왜 가압류를 신청하시냐고 묻길래 내 마음이다라고 하고 말았죠. 그냥 그 물건을 가져올 것 같으면은 가처분 해놓는 게 맞겠죠. 근데 이 취소 채권자는 결국에 자기 돈 받아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가압류 해놓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사행위 취소권 행사하는 사람은 대부분 가처분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 채권자에게 전혀 이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일단 보통은 사행위 취소, 원상회복, 원물 반환이 원칙이지만 가액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행위 취소가 문제가 되는 게 이걸 닫아버렸네. 갑은 여기서 채권자는 을에 대해서 채권자입니다. 을에 대해서. 그러면 을 소유의 부동산이라면 은 그 채권을 가지고 가압류를 하든 그 부동산 소유권 가지고 오고 싶으면 미리 가처분을 해주든 하면 되는데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이 병에게 또는 정에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행이 취소할 때 이 취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행이 취소, 법무 산다니까 어디서 뭐 소장 작성하는 걸 강의해달라, 가처분 신청서를 뭐 작성하는 걸 강의해달라, 뭐 어디 중개사 모임에서 그랬는데 안 한다 했습니다. 어제 이 포맷을 형식을 못 맞춰 가지고 소장이나 가압류 신청서, 가처분 신청서 못 쓰는 거 아닙니다. 포맷은 서점에 가면은 기본 포맷이 있는 거 시에 걸렸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법 원리를 수술하는 거죠. 그래서 가압류 신청서 이거는 결정을 받은 거고 신청해가지고 결정문이고 저거는 그 결정을 받기 위해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신청 취지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라고 표시하는데 직접적인 채무자가 아니라 했죠. 사행위 취소에서는 그 피보존 권리가 사행위 취소에 의한 가액배상 청구권이다라고 해놓고 이때 이 채무자는 결국에 지금 이거 신청할 때 수익자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채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제 수익자인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걸 가압류하는 겁니다. 그런 걸 그냥 이것만 신청한다고 해가지고 판사님이 해주는 거 아니죠. 판사님이 해주도록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지. 신청 이후 당사자의 귀속 사실관계, 채권자와 신청 외인 누구와의 관계, 즉 어떻게 해서 채권이 발생했다 그런 걸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자의 채무자인 신청 외인과 지금 현재 이 가압류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인 채무자 이 두 사람의 관계, 뭐 여기서 매매를 했든 정려를 했든 뭘 했겠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발생할 수 있다. 또 채권자의 신청 외인에 대한 채권이 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청 외인이 수익자와 사회행위를 했다. 사회행위란 채무자가 책임배상을 부족하게 하거나 그 부족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법 공부하는 사람이 책임배상 앞에서도 뭐 용어 이야기했지만 못 알아듣겠죠. 판사님이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채무자의 일반 재산, 적극 재산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청 외인, 채권자의 채무자와 지금 부동산 소유자인 수익자와의 어떤 행위의 사회성, 그걸 이야기를 하고, 수익자가 악이라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 방법과 관련돼서 원물 반환, 원상 회복하는 게 아니고 돈 받아갈 거니까 가압류 신청합니다. 이런 걸 써놓은 거죠. 그래서 저놈 수익자가 또 다른 데 팔아치우려 하니까 결정적인 증거 하니까 빨리 가압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 강조하는 거고, 부신의 필요성, 지금 가압류 안 해놓으면은 수익자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치우 뿌리고, 물론 그 전득자가 또 악이면은 내나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회행위를 취소할 수 있겠지만 전득자가 선이라면은 취소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다른 사람한테 팔려나가기 전에 가압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걸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가압류하면은 담보 제공하게 하는데 어떻게 직업보증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상과 같은 신청 원인, 신청 이유에 기초해서 신청 취지와 같은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으니 인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해놓은 거죠. 소송이면은 입증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입증 방법의 증명 방법보다 조금 약한 상태의 소명, 그 자료, 첨부 서류, 그 가압류할 대상 부동산이 뭔지, 그 다음에 가압류의 필요성을 뭐 진술한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채권자 취소권에 대해서 논하라 이러면 채권자 채무자 수익자와의 관계를 가지고 논술을 하는 거고, 소장을 쓰려면 원고 피고 소외인 이거 가지고 쓰는 거고, 이거는 신청이니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이니까 그 채권자와 신청 외인 그리고 채무자 이렇게 용어를 쓰는 거고,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안에 내용 전부 민법이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송법을 몰라서 소장 못 쓰는 거 아닙니다. 민법을 몰라서 소장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모임에서 소장 작성 방법을 강의해 달라고 했을 때 거절했던 이유가, 너가 민법을 모르니까, 민법 모르는 사람들한테 소장 작성 방법을 가르치면 뭐해? 자기가 죽을 짓을 다 할 수 있는데, 자기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는 민법이 판단하는 것이지. 요새 하여튼 소송하다가 보면은 뭐 답변서 오는 거 보면은 자백하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자기한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자기 죽을 것을 뭐 진술하는 건지도 모르고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나야 고맙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건 뭡니까 지금? 민법 공부 열심히 하라 소리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결론은, 보통은 사형이 취소와 관련돼서 하면은 가처분을 주로 생각하는데, 내 이야기했잖아요. 앞에 전에 했을 때 가압류하니까 법원 직원이 보통은 가처분 하던데 왜 그 법무사님은 가압류를 신청했냐고. 어차피 돈 받아올 거니까 가능하면은 가압류를 해놓고, 지금 현재 수익자 앞으로 또는 전득자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가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럼 취소가 돼가지고 만약에 말소가 된다 하더라도, 등기가 말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돈 받아오려고 하면은 이제 가압류 해놓고 소유자가 바뀌고 이제 소송해서 압류로 들어가면은, 소유자 바뀐 뒤에 들어온 저당권보다 소유자 바뀌기 전 가압류, 압류가 변제를 먼저 받습니다. 동일 소유자일 때는 앞에 있는 뭐 가압류, 뒤에 저당권 안 분배당하겠지만, 못 알아들으면 실력이 안 되는 겁니다. 내 교과서 저당권 부분 보면은 그 부분을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이 들어가가지고 그 취소 원상 회복하면은 소유권이 일단은 형식상으로 채무자에게 복귀가 되겠죠. 형식상으로는 말을 상대적 채권자 취소권의 상대적 효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가압류를 해놓고 가액배상 청구를 하면은 채권자가 직접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해서 지급받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 안분배당 청구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 쓰면은 원상회복보다 가액배상 청구권이 채권자한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을 공부하고 써먹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신청서나 소장 내용 전부 다 민법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